지상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패러마운트 클로우즈거든요. 사실 딱 봐도 이 지상이 뭐예요? 일본 말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최고 약관입니다. 한마디로 뭐 지상이죠. 최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뭐예요? 운송설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적용된다라고 박아놓고 뭐예요? 이게 무조건 최고로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상약관을 최고약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지상약관, 뭐 사실 우리말로는 최고약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첨부 파일 4페이지예요. 그럼 4페이지 보시면요. 지상약관 1번 보세요. 이 선화증권은 선적 국가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그 US 코그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여간 그 미국 들어가 있는 건 미국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코그사는 좀 보시면은, 맞다,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그 어딨지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 이게 시험에 나왔었지. 잠깐 420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으로 넘어오는 그 흐름이 420페이지 그림으로 적혀 있죠. 뭐 1924, 1968, 1978, 뭐 2008 로테르담 규칙까지 되어 있는데, 코그사가요 뭐 적혀 있습니다. 캐리지 오브 굿즈, 여기까지 물품 운송이죠. 바이 시 액트 맞죠? 이게 그래서 그 해상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들렸어. 그래. 421페이지 쿠구사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 해상물품 운송법 코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요. 운송법과 보험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운송법과 보험법이 있습니까?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상법에 운송편과 보험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도 높고 사실 삼면이 바다에 위쪽은 뭐 막힌 건지 뚫린 건지 알 수 없는 그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적인 해상 운송법이 없다라는 건 사실 좀 이제 좀 어쨌든 그 좀 쪽팔린 거 아니냐. 우리나라 그래서 나름 이제 규모가 있는 국가인데 무역으로서는 해서 어쨌든 상법의 해상편을 그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내용이 다르진 않지만 상법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과 별도의 독립법이 있는 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림 잘 보시면요. 420페이지 보시면요. 헤이그 규칙이 나왔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떠한 협약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국법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 자체로 협약을 발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그 법을 번역하여 뭐예요? 국내법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요. 맞죠? 그 자체로 발효한 건 뭐가 있어요? CIS죠. 사실 대부분의 협약이 이쪽이죠. 자, 그러면 국내법으로 완전히 편입시켜버린 건 뭐가 있어요? 나 아직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네. 그 항공운송 협약 중에 그 몬트리올 협약은요. 그 자체로 발효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제 효력도 발생시켰지만 뭐예요? 우리나라 상법에 항공편에 집어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둘 다 한 거예요. 편입도 하고 뭐예요? 발효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편입시킨 건 뭐예요? 헤이그 비스비요. 우리나라 헤이그 비스비에 가입하고 발효를 시켰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헤이그 비스비가 그대로 뭘로 들어간 거예요? 상법의 해상편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국내법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효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거 보통 국회의원이 선택하잖아요.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다른가 봐요. 이건 뭐 발효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거 왜 이랬는지 모르겠죠. 발효도 시키고 편입도 시키고.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사실은
두 개의 효과가 다릅니다. 어찌 됐건 발효가 되건 편입이 되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협약에 위하여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건 맞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국제적인 효력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항공 운송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몬트리올 협약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거는 편입도 됐지만 발효도 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했지만 그 소송의 특징이 뭐예요? 그 국내에서밖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몬트리올 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승소했다고 해봤자 중국에서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럼 다시 중국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예요? 중국 판사는 뭐예요? 이거 이미 한국에서 몬트리올 협약으로 재판을 했고 우리는 다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판 다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동일한 법으로 재판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재판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국제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소송도 나름 뭐예요? 국제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것이 국제적인 국제협약이라고 하면 맞죠? 자,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상 운송에서 소송이 문제가 발생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맞죠? 그 우리나라가 승소했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야 이거 헤이그 비스비로 재판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중국한테 가서 뭐예요? 판사 너는 재판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중국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중국 법원이 재판 다시 합니다. 왜요? 이건 헤이그 비스비로 재판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한국 상법으로 재판한 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국내법으로 편입하면 뭐예요? 이걸 국제협약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 다시 해야 돼요. 하지만 국제협약으로 발효를 시켰으면 뭐예요? 상대국 가서 재판 다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차이는 뭐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서요, 이제 가입도 해서 발효도 시키지만 뭐야? 사실 두 개 다 하는 게 편하긴 하죠. 자국법으로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 1924년에 나왔을 때 뭐예요? 영국은 코그사 1924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헤이그 규칙이에요. 헤이그 규칙을 자국 해상물품 운송법으로 편입시켰죠. 그래서 코그사 1924라고 영국에서 말하면 뭐 이거? 헤이그 규칙입니다. 그럼 코그사 1936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미국이 법제화한 거예요. 미국이 자국법으로 편입한 거죠. 그래서 만일 시험에서 코그사 1924에 대해 쓰시오, 코그사 1936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헤이그 규칙 쓰라는 겁니다. 그럼 헤이그 비스비가 1968년에 개정됐죠. 그러면 보세요. 영국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가입을 하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주도하여 만든 거니까. 그럼 자기들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뭐예요? 코그사 1924를 그냥 쓰고 있으면 뭐예요? 자국 법은 헤이그 규칙이고 헤이그 비스비에 효력을 받으면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코그사를 개정해야 됩니다. 코그사 1971이 뭐예요? 1924 개정한 거죠. 헤이그 비스비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를 반영했을 때는 이렇게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그사 1971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대해 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원래 선택했어요. CISG처럼 그냥 발효를 시키거나 우리나라 상법에 편입을 시키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다가 뭔 지랄병이 아니요. 뭔 생각이 바뀌었는지 몬트리올 협약은 발효도 시키고 상법에 항공 맞죠? 왜냐면요. 우리나라 상법에 항공편이 없어서 쓸쓸하다라고 해서 몬트리올 협약을 그대로 번역해서 박아놨거든요. 자, 문제는요. 몬트리올 협약이 개정됐다라는 거죠. 개정된 거 아시죠? 특히 개정된 게 뭐 있어요? 17SDR이 보상 한도가 19SDR로 늘어났죠.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가입했으니까 19SDR에 적용을 받겠죠. 그럼 상법에 근데 여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항공편에 17SDR 상충되는 겁니다. 협약 개정되면 같이 개정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3년인가 4년 늦게 개정해서 상법 욕먹었잖아요. 몬트리올 협약은 개정이 돼서 여전히 19SDR인데 뭐요? 우리나라 상법은 17SDR.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발효도 하고 편입도 시켰을 때는 뭐예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발효된 게 바뀌면 뭐예요? 편입시킨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욕하지 마시고요. 뭐 국회 이런 거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법도 늦게나마 개정을 좀 했어요. 맞죠? 그럼 US 코그사가 뭐예요? 어쨌든 이 시점에 뭔가 미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해상 물품 운송법이 있겠죠. 맞죠? 그것이 헤이그 규칙이든 뭐든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한 헤이그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어찌됐건 운송인은 선사는 헤이그 비스비보단 헤이그를 더 좋아하거든요. 책임 한도가 더 낮잖아요. 헤이그 규칙이. 보세요.
2번 만약 선적 국가에서 위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효되고 있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US 코구사가 적용되면 위 규칙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강제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할 건데 혹시 이도저도 아니면 뭐예요? 그럼 헤이그 규칙을 적용할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 상관없다. 미국 US 코구사만 예외로 쳐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함부르크 규칙 가입국이든 나발이건 다 상관없다. 무조건 우리는 헤이그 규칙이 짱이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이래서 지상 약관 최고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